투자의 기술 들어가겠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시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사실 좀 소외되는 종목군들이 생깁니다. 오늘 2차 전지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를 대비해야 됩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의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선물 358.8에서 360 이제 매수. 그리고 이제 광물 가격, 양극재 최바닥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지수는 그 구간, 그러니까 350선대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은 반등이 좀 나타난 권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의 주제, 나머지 내용들도 알려주시죠. 네, 제가 이제 선물 지수는 지난 그 4월 16일 날 그 마제스터 투자의 기술에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358에서 360까지 이제 하락 구간으로 진입하는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 자리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348까지 이제 언더슈팅 되면서 좀 빠진 상황에서 다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어떤 뭐 트레이드라면 뭐 손절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급 주체를 아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58에서 360까지 내려오면 이건 뭐 무조건 매수 자리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약간의 어떤 과매도 자리가 나타나면서 이제 372까지 왔는데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어떤 전략이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이제 오늘 반도체 하면 이제 저 하면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주도는 미장의 이제 엔비디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오니 우리 국장에서 반도체 주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반도체 주들 쪽에서 약한 종목들은 국장에서는 반드시 매도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시점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CPI, 미국의 CPI가 상당히 중요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끝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주도와 그리고 뭐 AI 그리고 우리 국장에서는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들의 2차 전지와 반도체 바벨 전략인데 그 위치를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현재 체크 포인트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반도체는 올라오는데 2차 전지가 빠져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 반도체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바닥에서가 아니고요. 이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미 반도체를 제가 기준점으로 항상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오늘 2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게 그동안 이제 시장을 반도체 어떤 그 주도 역할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위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사니까 위에서 고점에서 팔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한미 반도체 어떤 주도 역할을 하는지를 반도체 쪽에서 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되느냐. 자, 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지난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제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도 1분기에 매출액이 9,700억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전 분기입니다. 2023년도 4분기에 영업 매출액이 1조 1,800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19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분기별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18% 급감을 했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흑자 전환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2차 전지가 캐전 구간이라는 건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전구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광물 가격이 뭐 니켈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한 3개월 전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찍은 건 우리가 확실히 차트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니켈 가격도 바닥 찍고 3월부터 이제 터닝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튬 가격을 보시면 이제 바닥을 완전히 좀 찍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닝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얼만큼 이제 올라오느냐 차트 그 기술적으로 매수 수급이 얼만큼 올라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디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자, 1위 기업인 알버말이요. 지난 유상증자 이후에 지금 바닥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더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감도 130달러 선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인
바닥을 탈피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반도체의 어떤 그 포머들이 또 반도체를 따라가는 모습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작년에 2차 전지를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은 알버말이 바닥을 찍고 있고 SQM도 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47달러 선까지 왔습니다.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자, 바닥권에서 40% 이상 급등이 나타난 이후에 자, 이렇게 이제 역회된 숄더를 나타내고요. 예. 이제 급등의 어떤 그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이런 섹터들의 어떤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리튬 가격의 바닥을 찍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에코프로 양극재 기업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약간 18% 전 분기에 대해서 좀 줄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이제 EV 시장에서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요. 2023년도 1분기, 2023년도 4분기, 2024년도 1분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급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동공구 쪽에서는 어떤 그 매출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요. 그죠? 그리고 ESS, 저장장치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간,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을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광물 가격에 급등이 나오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급증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악의 국면인 1분기, 2023년도 1분기가 저는 완전한 바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산리튬 시장 선물을 보게 되면요. 지금 5월 6일 기준 날짜로 지금 11만 1,000 위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요. 횡보하고 이제 어떤 급등의 어떤 그 거래량만 유입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바닥 탈피 국면이 완전히 나타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 마제스터 전문가님 지금 에코프로 BM이 바닥 자리에 있는데 이게 뭐 올라가려면 매물권 소화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제시하는 이 마제스 투자기에서 시장 뷰를 보게 되면 좀 잘 안 맞을 거예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럴 때 바닥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으면 이런 구간은 버티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양극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그냥 보합선이거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오늘 지수가 좀 떴기 때문에 야, 이거 오르지 않으니, 주가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도 이번 1분기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단결적 양극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65. 그러니까 니켈 함량 65%인 양극재가 요게 이제 매출만 조금 늘어나면요. 28만원에서 34만원은 금방이고요. 그리고 N86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반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니켈 함량 86%인데 자, 요거까지 이제 물동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2차 전지가 캐전 구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만원에서 35만원, 이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요. 요 가격선만 이제 매물권 소화를 하면서 이제 소화를 해야 되겠죠. 모든 투자자가 다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그 보상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가져준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지금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약간 시장이 뭐 올라오기 때문에 소외를 느끼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요. 제가 작년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포스코 퓨처엠이 자 여기 28만 원, 29만 원, 30만 원입니다. 이때 작년 5월 15일 날 그 이후에 10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에코프로도요. 이 가격 이제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50만 원까지 갔었죠. 200% 이상 수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캐전 구간에 이제 어려운 국면을 완전히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리튬 가격의 영업이익에 좀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투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팔고 고점에서 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금양 같은 경우도 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분명히 체크를 하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2차전지 매수 아니고요. 보유 관점이고 없어지는 분들 비중을 좀 늘리는 구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고 계신 분들만 들고 갈 만한 권역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예,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